먼저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담당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시 현장과장님 또 원영재 경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계기관과 시민단체들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시고 노력을 주시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적인 말씀인데 저는 이 학생들의 그 생활안전과 관련해서 업무를 맡은 지가 이제 2달뿐이 안 됐습니다. 전혀 다른 분야에서 교육활동을 하다가 이제 2달째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업무를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참으로 중요한 사안이고 미래 안전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좋은 토론을 갖게 되고 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아주 훌륭한 대안을 주신 이영국 박사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시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우리 교육청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학생들의 안전이 보다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그 안전생활 지수가 많이 높아졌어요. 예컨대 그 학교폭력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그 중대한 사안,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의 그런 안전과 관련된 폭력과 관련된 사안들을 처리하면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차원에서 선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뭐 교내봉사도 있고, 뭐 서면사과도 있고, 사회봉사도 있고, 특별교육도 있고, 뭐 심지어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퇴학 조치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특별교육 이상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작년 그 대비해서 금년도 동기에 약 46%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전학조치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반 정도로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교육청이나 관계기관이 노력하는 것들이 학교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그 안전 문제라든지 폭력 문제의 분위기는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소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그 오늘 그 말씀하신 그 세피드와 관련해서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시스템이 학교에 도입이 된다면은 정말로 충분한 안전이 담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도 그러한 그 안전한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CCTV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 설치된 것들은 뭐 41만 화소 정도의 그 질을 가진 것이라서 야간 투시가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이제 현재는 130만 화소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교 전체 한 평균 14대 정도의 그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또 금년부터는 그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 세피드를 적용하는 학교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교육부 차원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이 박사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학교의 안전 모델은 향후 몇 년 뒤에는 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저는 이러한 그 훌륭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회의를 갖습니다. 그것이 과연 지속성이 있을까? 얼마나 지속이 될까? 라는 점에서 회의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담당해갖고 교육청에서 정책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시민들과 우리 도시인 전체가 함께 학교를 좀 도와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아까 이 박사님 제안의 발전적인 하나의 방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저는 그 30년 전의 학교를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30년 전의 학교는 안전시설은 없었습니다. 교실 한 칸에 저 같은 경우는 73명이 한 반에서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그 안전지수 같은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마찬가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이런 심각한 문제들은 없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학교 교육에서 무엇이 어떻게 됐길래 변했길래 이렇게 된 것일까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대부분 이제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이 이제 학교를 일축하고 있는 것이 인성교육 부재다.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면도 물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는 것에 비례해서 보다 차원 높은 그런 그 인성교육 시연을 못하고 있는 면도 있지만은 실제로 30년 전에 학교하고 비교해보면 지금은 인성교육 같은 거는 아주 체계적이고 고차원적이고 프로그램의 질이 높은 그런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침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학교 교육 활동들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는 보육까지도 책임져야 되고 교복을 사입히는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급식도 제공하고 있고 방과학교도 하고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야간 11시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돌보미 교육까지도 담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수행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가정교육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가정에서 정말로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충실하게 교육을 해서 학교로 보냈습니다.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이놈 한번 하면서 어린 청소년들, 학생들의 행동 양식을 조절을 해줬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을 식당에 데리고 가서 부모들은 맛있게 식사하고 아이들은 놀이터 삼아서 놀이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대로를 아이들 손을 잡고 무단횡단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은 무의미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뿐이 아니죠. 요즘에 부모님들은 어떤 면에서는 학교에서 짐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그렇지 않지만은 학교에서 사고를 유발하거나 이런 그 부모들의 그 경향을 보면은 모두 다 내 아이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학교 폭력 사안이 벌어지면은 저희 같은 경우라면은 내 아이와 저 아이를 함께 어우러서 어떻게 동화하면서 한 방향으로 아이를 가르칠까?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어떻게 협력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부모님들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학교 현장에 오셔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모님들은 반대입니다. 내 아이만 있습니다. 내 아이만 안전하면 돼요. 저쪽 아이는 내 아이를 괴롭힌 아이니까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학교는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한 예를 들으시면은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조금 꼬집고 싸우고 했어요. 한 어머니가 분노하셔서 학교에 와서 학교 폭력 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저쪽 아이는 우리 아이를 괴롭히니까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라고 합니다. 학교는 물론 그렇게 못하죠.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으니까요. 그 부모님은 지금 2달째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리해주지 않는다고 교감 선생님을 다른 학교로 보내라고 합니다. 이 얘기인데 이거를 이러한 것이 학교 현장의 모습입니다. 가정교육이 무너지고 사회가 청소년들을 교육하지 않는 지금 현 사회에서 이런 CCTV, 안전 불량 SOS 시스템, 유한심 서비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미봉책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이제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부모와 곧 가정과 그리고 사회가 함께 학교를 도와줘야 됩니다. 학교 너희가 뭐 했냐 하는 항상 책임만 묻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학교는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부모 교육이 살아나야 되고 사회의 건강한 모습이 살아나야지 학교에서도 CCTV가 필요 없어집니다. 아까 사회 할 때도 말씀하셨지만은 CCTV가 필요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각성하고 청소년들에게 본보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디어의 세계를 보면 폭력과 선정과 도락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모들의 이혼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가정이 파탄된 아이들이 학교에 왔을 때 그 아이들이 자살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 아이들이 폭력을 행하는 거 막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학교가 모두 책임지기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도와주셔야 되고 사회가 함께 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들을 책임전가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책임은 교육청과 학교가 더 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분 가정이 도와주시고 사회가 함께 학교 역할을 해줄 때 사회 속에 있는 학교는 저절로 안전한 학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이 박사님 좋은 그 환경 구축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대증요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질적인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주시면은 저희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나아가서는 그런 것들이 선순환이 되어서 우리 대전 시민들이 다 행복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열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